GTX뿐만이 아니라 각종 지하철 개발 호재들도 같이 있다 보니까 저는 긁지 않은 복권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복권 긁었는데 꽝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뉴타운의 완성이 머지않았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재개발 투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안전하게 가려면 관리처분 인가난 거 사면 확실하다.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라고 하면 재개발에 있어서 8분 능선이 다 넘은 건 거예요. 행정적으로 문제될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각 단계들을 넘어갈수록 가격들이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액으로 가기가 조금 요원해요. 대표적으로 관리처분 인가난 데가 어디가 있냐면 동작구의 흑성뉴타운. 여기는 그냥 투자금액만 12억, 13억 들어가거든요. 여기를 제가 아무리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가성비가 있는 지역들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서울로 접근하려고 했었을 때 좀 그래도 투자금액 이 정도는 쓰면서 개발 프로젝트 되게 괜찮다라고 하는 데가 3개의 지역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동대문구의 이문희경 뉴타운, 두 번째는 은평구의 수색 증산 뉴타운, 세 번째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 뉴타운, 이렇게 세 군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말 가성비가 높다는 표현을 저는 쓰거든요. 광명 뉴타운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경기도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위치를 보면 사실 경기도가 아니에요. 거의 준서울이거든요. 그리고 지역번호도 02를 씁니다. 그리고 광명 뉴타운을 한번 잘 보시게 되면 우리가 광명시에서 좀 괜찮은 단지들은 어디 있냐면 철산역 인근에 다 있어요. 철산역 쪽은 좀 괜찮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원래 구도심이었던 광명동 쪽은 사실 좀 가보시면 싶을 거예요. 동네가 좀 많이 낙후돼 있거든요. 근데 낙후돼 있기 때문에 뉴타운으로 지정된 거고요. 근데 광명 뉴타운만 보더라도 25,000세대의 대단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완공되면 사실상 미니 신도시가 된다. 광명 뉴타운만 해도 25,000세대, 그리고 철산동 쪽에 있는 애들, 재건축 지역들도 같이 합하게 되면 3만 세대의 진짜 거의 신도시급 미니 신도시거든요. 이되다 보니까 광명의 위치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개발 호재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기 경기도라고 무시할 때가 절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투자 금액을 봐야 되잖아요. 투자 금액이 우리가 한 4억대부터 출발이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제가 입주권을 이야기했었잖아요. 대부분의 광명 뉴타운이 구역이 16구역까지 있거든요. 1구역부터 16구역까지 있는데 대부분 관리 처분 인가가 났어요. 지금 이주 철거가 되고 있는 데들, 철거가 완료된 데들, 지금 착공이 시작한 애들 다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얘네들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가려면 투자 금액이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 이런 식으로 가고요. 당연하겠지만 좀 더 역세권으로 간다라고 하면 한 4억 중반, 5억도 들어가게 되죠. 물론 여기서도 평대를 25평 기준인 거지 33평 가고 싶다라고 하면 플러스 1억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더 소액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광명 뉴타운 중에서도 9구역, 11구역, 12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관리처분 인가가 안 났어요. 현재 사업시 인가가 난 상태인데 얘네들 중에서도 11, 12구역은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처분 인가 난 데랑 투자 금액이 비슷비슷하게 나는데 9구역 같은 경우는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얘네가 광명 뉴타운으로 들어갔었을 때 가장 소액으로 얼마부터냐, 잘 찾으면 3억 초반부터 3억 중반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광명 뉴타운이다.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광명 뉴타운 전체적으로 구역이 이렇게 많은데 관리처분 인가가 많이 났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뉴타운의 완성이 머지않았다. 3년, 4년만 지나가면 지금의 광명이 아니라 신축 아파트들이 쭉 들어서게 되면 여기가 정말 좋은 곳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때가 광명 뉴타운입니다. 자, 광명은 이 정도로 얘기해 보고요. 그 다음으로 볼 때는 수색 증산 뉴타운이랑 이문희경 뉴타운인데 얘네들은 좀 성격이 비슷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전체적인 뉴타운의 완성이 빠르다. 이게 큰 장점이거든요. 대부분의 관리처분 인가가 다 났어요. 이문희경 뉴타운도 그렇고 수색 증산 뉴타운도 그렇고 관리처분 인가들이 다 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언제 완성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특정 구역, 내가 예를 들어서 증산 2구역을 샀다 혹은 이문 3구역, 이문 1구역을 샀다 이렇게 했었을 때 나만 아파트 완성됐는데 얘는 아직도 빌라 지역이야. 그러면 조금 거주 환경이 좀 그런데
전체적으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내가 입주할 때쯤 되면 다른 단지들도 몇 달 내에 준공이 나고, 그러면 아파트 촌이 완성되는 시점이 되게 빠르다.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투자 금액대도 비슷해요. 이문이경 뉴타운과 수색증산 뉴타운 둘 다 가장 소액으로 25평인데 좀 여기서 먼데 같은 경우는 6억 초반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혹은 역세권인데 33평 이렇게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한 8억도 봐야 된다. 그래도 상급지로 최대한 들어오려고 하면 6억 초반이라 하더라도 이문이경 수색증산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이야기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생각보다 호재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수색증산 뉴타운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상암인데 상암이 워낙 잘 정비가 돼 있거든요. 방송국들 다 몰려 있고요. 업무 지역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상암과 맞은편에 수색증산 뉴타운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수색증산 뉴타운 여기 위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낙후됐어 라고 하면서 저평가를 받았었는데, 아파트들이 싹 들어서게 되면 정말 좋아지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상암과 수색이 결단돼 있었던 차량기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를 덮어서 좀 연결성을 확보하고, 또 이 부분들에 대한 개발 호재들, 그리고 지하철들도 수색증산 뉴타운에 대해서 새롭게 들어서는 이슈들이 되게 많아요. 찾아보시면 수색증산 뉴타운이 호재가 정말 많구나 알 수 있고, 이문이경 뉴타운은 일단은 동대문구라는 점 자체가 그래도 우리가 서울 중심지로 들어오려고 하면 아무래도 선호도가 좀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동대문구 하면 청량리에 개발 호재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우리 대표적으로 GTX B노선, C노선, GTX에 대한 개발 호재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이게 GTX 환승이 가능한 데는 딱 서울에 세 군데밖에 없어요. 삼성역, 서울역, 청량리역. 이게 세 군데 중 하나인 청량리역에서 우리가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딱 가면 바로 이문이경 뉴타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청량리 개발 호재, GTX뿐만이 아니라 각종 지하철 개발 호재들도 같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청량리역의 개발 호재도 같이 낙수 효과로 누릴 수 있는 데가 이문이경 뉴타운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투자 금액이 6억이다, 7억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위치, 그리고 개발됐었을 때, 그리고 재개발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재개발 자체는 지금 당장 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이 편리해질 거를 기대하고 왔다가 5년 뒤에 개통했어.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재개발은 그냥 3년 뒤, 4년 뒤에 입주하다 보니까 착공을 그때 시점에는 했다라고 하면 언제는 이용할 수 있겠구나가 보다 명확해지니까 이게 좀 더 낙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재개발 자체가 들어서는 것 자체가 워낙 그 동네의 이미지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자체 호재라는 표현도 쓰는데, 동네가 달라지는 거 플러스 개발 호재도 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좋고, 근데 무엇보다 이문이경 수색증산 둘 다 개발 호재가 하나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언제 될까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 개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하나만 돼도 좀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매물이 많지는 않아요. 일단 관리처분 인가가 낮다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매도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어려울 거, 복잡할 거 다 지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간만 지나서 입주하면 더 아파트 가격 올라가게 뻔히 보이는데 굳이 팔려고 잘 안 해요. 그리고 또 앞서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각종 정부의 규제, 그 세금 규제들을 피해 나가는 게 재개발 입주권이다 보니까 이런 입주권들만 또 찾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관리처분 인가하면 안전해, 그래서 안전해서 관리처분 인가한 재개발들만 찾는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세금적인 부분들도 회피하는 경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입주권들을 찾는 분들이 또 늘어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물건들이 좀 있지만 싸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었던 입주권 가격이랑 지금 입주권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는 분들이 많고, 특히 33평 같은 경우는 또 찾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물건이 좀 귀해요. 내가 원하는 구역에 원하는 평대를 딱 집어서 찾으려고 하면 좀 열심히 찾아봐야 되고요. 근데 내가 그냥 투자 목적이다, 그런 좀 여기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구역이라 하더라도 25평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로는 오히려 이런 데들이 더 훌륭하거든요. 그런 데를 찾아보려고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찾을 수는 있겠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우리 채널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현장 자문위원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뵙겠습니다.